농림부는 일본산 쇠고기류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화질만 딱 봐도 옛날 뉴스죠. 2001년도, 그러니까 일본이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만 해도 한국 역시도 일본에서 소고기를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부산물 중심이기 때문에 구이용 원육량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와규를 직접 수입했었다는 건 지금 보면 생소한 일이죠. 아마 계속 수입됐다면 백화점에서 호주산 와규 옆에 일본산 와규 역시도 같이 팔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호주산 와규를 프리미엄종으로 인식을 하니까 차라리 오리지널인 일본산 와규를 수입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질문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추론컨대 당분간은 일본산 와규는 한국 식탁에 오를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고기 이야기를 하는 미트러버 황 사장입니다. 일단 일본 와규는 한자로 번역을 하면 화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한우 중에서 횡성한우가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베규 역시도 고베의 와규라는 뜻입니다. 이 체계가 비슷하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데 일본의 이 와규 한우 유래설을 저는 이번 방송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적극적으로 외래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품종의 다양성이 이미 와규 전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한우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우 자체로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일본의 품종소 와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브랜드로서 와규의 수출 가능성,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 이 얘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서 와규의 수입 금지를 이야기하면 옆나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역시 2001년도 일본 광우병 이후 20년간 수입을 금지했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2019년까지 일본 와규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실제로 많이 팔렸습니다. 일본 와규를 2019년도까지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사람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고급스 와규를 많이 수입했을까? 캄보디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다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외교적 선물로 이 빗장을 푼 겁니다. 사실상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일본 와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우가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5개 미만이라면 일본서 와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김정일 때는 북한에서도 많이 사다 먹어가지고 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와규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수출 국가 개수를 넘어서 물량으로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우 같은 경우가 연간 수출량이 약 5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와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4,000톤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방송의 주제로 넘어가자면 일본은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굳이 사겠다고 줄 서는 게 아닌 이상 굳이 한국에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미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덧붙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은 엔저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와규 수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더군다나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점차 안 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국의 경우 한우 사육두 수가 약 330만 두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적은 250만 두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도 와규만으로 충분히 감당이 안 돼서 소고기를 겁나 수입을 합니다. 자기네 입으로 들어갈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줄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정말 팔아달라고 하는 나라들한테만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일본 맥주도 수입 안 하는 시점에서 후쿠시마 이미지도 있는데 와규를 수입해달라고 항의할 한국 사람도 현재 없잖아요. 사실 이런 국민 정서를 뛰어넘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제 생각엔 뭐냐면 한우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와규를 수입해오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블록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농가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식하시기엔 와규하면 상당히 비싼 고기, 이런 인식이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한우의 프리미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우리나라소 한우와 일본소 와규의 가격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일본 와규의 평균 지육 가격은 1kg당 2,000엔 내로 지금 환율로는 18,7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등급을 평균으로 했을 때 지육 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본 와규의 고급화 수입 수요가 늘기 전에 마침 일본에서 광우병이 터졌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까지 터지는 바람에 일본산 와규의 프리미엄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광우병이란 좋은 핑계로 지금까지 막아줄 수 있었고, 또 일본에서 한우를 적극적으로 뭐 사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우리가 개방을 먼저 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살려는 사람도 살 의지가 별로 없지만 이 팔려는 사람도 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호주산을 통해서 와규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최근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경제 협력체화되면 일본의 와규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앞서의 얘기처럼 들어올 일도 없겠지만 막상 들어온다 그래도 이 프리미엄의 충돌 때문에 한우 농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와규를 드시고 싶으면 가장 가성비 있게 드시는 방법은 지금 엔저인 일본에 가서 직접 드시는 겁니다. 자, 지금은 한우가 최고, 일본소 나쁜 소,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소비자들한테 통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일본소가 들어오기 전에 이 한우가 품종이 더 발전해서 이 세계 최고의 품종 중 하나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렇다고 뭐 한우의 열렬한 지지자여서 한우만 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냥 고기는 고기인 거예요. 고기는 그냥 사랑일 뿐입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고기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끼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